교육 가면 영어 잘하겠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앞에서 맞춤법을 틀린다고 해서 저희가 뭐 대노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를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교육과 손채원입니다. 네, 저는 국어교육과 박지용이라고 합니다. 영어 교육과는 학생들이 영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지를 돕는 방법을 배우는 과입니다. 영어라는 언어의 체계를 다루는 영어학, 영어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영문학, 학생들이 영어를 효율적으로 배우는 방법을 다루는 영어 교육학을 주로 배웁니다. 또 다른 사범대과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중등 교원 양성을 주 목표로 합니다. 국어교육과는 국어학, 국문학, 그리고 교육학적 지식을 통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국어를 더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그리고 국어를 잘 한다는 것과 잘 가르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또 국어교육과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선 가르치는 본인이 영어를 잘 해야겠죠. 이러한 이유로 영문학개론, 영어학개론, 미국 문학과 미국 문화의 이해, 영국 문학과 영국 문화의 이해 등의 수업을 수강하며 영어 실력을 기릅니다. 그렇지만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이곳이 곧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어교과 교육론 등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영어 교수법에 대한 지식도 쌓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 2학년이라 들은 전공 과목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가장 인상적인 과목을 꼽아보자면 저는 영어학개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 체계랑은 약간 다른 결의 문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영어를 보는 관점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아서 가장 인상적인 수업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교육과 강의는 대부분 무슨 교육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매체 언어 교육론, 장문 교육론, 한국 문학 교육론 이런 식인데요. 저희가 이제 국어교과에서 다루는 다양한 내용들, 문학, 문법, 그리고 화법, 작문, 독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국어 문화까지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지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이제 한국 고전 문학사 교육론인데요. 굉장히 길이가 긴 이제 전공 교재를 차례차례 읽어 나가는데 이제 읽어 나가면서 내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비롯된 거구나.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영어 교육 가면 영어 잘하겠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맞습니다. 아니, 끝없는 전공 서적과 영어 강의를 수강하다 보면 그렇게 만들어져요. 국어교육과는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굉장히 부럽네요. 저는 국어를 잘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자주 받는 질문 같은 거는 이제 국어 교육 가면은 맞춤법 같은 거 다 외우고 다니냐 이런 질문을 자주 받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전공 강의에서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 발음법 같은 거에 대해 자세히 배우기는 하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다 외우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다 외우고 다니지는 않되 이제 주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이제 조금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는 식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법 틀리면 막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틀리는 걸 두고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틀리는 걸 조금 잘 알아채는 정도? 네,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저한테 좋은 영향을 주신 선생님을 보고 막연하게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잘하면서 어떤 과목을 가르쳐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하던 도중에 그나마 다른 과목보다는 영어를 조금 더 잘하니까 영어 선생님을 해야겠다 하는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영어 교사를 꿈꾸게 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어 교육과를 목표로 하기도 했고요. 저는 이제 원래 국어 교과를 좋아하긴 했지만 사실 관심이 조금 더 있었던 거는 교육 분야였어요. 이제 개인의 성장에 교육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도 어떤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교육학과를 쓰기도 했었는데 이제 아쉽게 떨어지는 아픔을 맛보기도 했었고 이제 다만 제가 교육에서 좀 크게 아쉬움을 느꼈던 게
이제 학생들의 어떤 독서나 토론 능력과 관련해서 교육이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좀 크게 느껴서 저는 국어교육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와 교육에 둘 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 과는 필연적으로 영어 교재를 사용하고 영어 수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어로 듣고 말하고 쓰고 읽는 것을 싫어하신다면 정말 괴로운 학교 생활을 하시게 될 겁니다. 또 이건 다른 사범대 과한테도 해당하는 얘기겠지만 들어야 하는 교직 수업의 양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없다면 조금 학교에 들어와서 적응하기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어교육과는 이제 국어 따로 교육 따로 배우는 학과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국어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대한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에만 관심이 있다거나 국어에만 관심이 있으면 이제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아요. 또 특히 아까 강의 이름에서 강의가 대부분 무슨 교육론이라고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어교육과는 사범대 내에서도 이 연결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이제 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복수 전공 같은 걸 이수할 때 이제 아무래도 교원 자격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줄여주는 어떤 이수 학점이 조금 적기도 하고 들어야 되는 교직 과목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등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람의 관심사에 따라서 장단점으로 모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나요? 만약에 이제 사범대 학과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범이었습니다. 안녕.